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찬민입니다. 우리가 시장 흐름을 빠르게 점검을 하고 또 이에 따른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매일 고민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들 중심으로 답변 드리는 과정 속에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점검을 하고 그와 관련된 꾸준한 피드백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1.2%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이 0.2%. 상대적으로 코스닥 선방하는 것 같지만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쏠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 거의 4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요, 사실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살펴보시게 되면요, 많이 올라왔었던 삼성 SDI를 중심으로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카벤, 카페, 즉 2차 전지 차익실현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와 닉스뿐만이 아니라 카카오나 네이버 같이 낙폭 과대 성장주 중심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전개가 되고 있죠. 바로 파월 연준의장 입을 통해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최종 금리 수준 이제 6%까지 달할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지금 미국 기준금리의 상단은 4.75%입니다. 국내는 이번에 동결하면서 3.5%죠. 그러면서 이번에 파월 연준의장 발언 나온 직후에 CM 패드워치에서는 3월달 픽스텝 확률이 70.5%까지 커졌죠. 전전번 FOMC에서 25bp 베이비 스텝으로 전환한 이후에요. 어느 정도 통화정책 정상화 그리고 긴축 속도가 이제 피크아웃 쳤다 하는 이런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컨센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이 정면으로 지금 현재 반박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미국채 2년물이 큰 폭으로 튀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달러와 강세 이게 지금 현재 외인들의 수급 이런 부분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코스피 중심으로 1.3%, 다음에 코스닥은 시총 최상단에 위치해 있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 어제 급락 오늘 급등, 그죠? 차트에서 보시면 에코프로 BM 비롯해서 2차전지 소재업체가 어제 빠졌었다면 오늘은요.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업체들이 시장 중심에서 올라오고 있고 어제 올라왔었던 이 2차전지 셀업체 중심으로 오늘 차익실현이 세게 나오고 있죠. 엔솔, SDI, SK이노베이션 올라왔었던 즉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 안에서 순환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제 급락 나왔었던 쪽은 올라오고 어제 급등 나왔었던 쪽은 빠지고 또 어제 급락 나왔었던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은 오늘 또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안에서 2차전지 순환매는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다만 좀 힘은 약해지고 있고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요.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은 좀 챙길 거 챙겨가고 중장기 50% 이상 끌고 갈 것들 그런 부분은 좀 계속해서 가져가고 하는 형태의 투트랙으로서의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오늘 강하게 올라왔었던 로봇 관련된 종목들 대규모 차익실현이 나와버리죠. 즉 최근에는 이와 관련돼서도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어제 시간 외에서도 로봇 관련된 주요 종목들만 강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티봇, 보핏 관련된 모멘텀, 대기업 그룹군 참여 나오고 있고요. 이 로보틱스 등 관련된 이런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었기 때문에 오늘 장 초반에 올라왔지만 시장 빠지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그 상승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이 특징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DBIT 개별적인 종목만 올라오죠. 개별적인 이슈. 즉, 또 다시 한번 이와 관련된 물적 분할, 자기 주식 취득 소식. 사실 주주 반대로 인해서 작년에 추진했다가 물적 분할 이런 부분이 무산이 되면서 오히려 이 소식이 나왔을 때는 오히려 빠졌었거든요. 근데 자사주 취득 소식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하면서 오늘은 이에 따른 영향으로 올라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 물적 분할 통해 팹리스 분할 신설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DBI텍은 파운드리 쪽이죠. 팹리스 분할 신설 이런 부분은 악재라기 뭐 물적 분할만 하면 우리가 지금 반사적으로 악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딱 떼어놓고 보면 주력이라기보다는요, 팹리스 쪽, 설계하는 쪽만 신설 분할하기 때문에 이쪽은 크게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물적 분할 때문에 작년에 주주들 반대 부딪혔고, 그로 인해서 철회했었고, 그때 당시 주가 급락이 나타났었죠. 그런 부분 다시 재추진하는 거고, 또 이러한 부분을 달래기 위해서 천억 규모 자기 주식 취득 내용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9.4% 올라오는 거고, 사실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 있는 부분, 물적 분할 얘기 나왔을 때 급락, 이번에는 뭐 달리는 부분도 같이 나오면서 급등, 사실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는 럭비공 같습니다. 꼭. 그런 부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오늘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재미가 없죠. 시청 최상다 LG전자 꾸준히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오늘 리포트 효과 나오고 있죠. 50주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보시면 리포트 키움 쪽에서 계속 나왔는데요. 실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극적인 이익 모멘텀 1조 5천억까지 나올 수 있다. 참고로 1분기 실적의 추정치는 약 9천억대였습니다. 0.9조 9천억대. 그런데 1.5조 큰 폭으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극적인 실적 나올 수 있고, 이익 모멘텀이 극대화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사업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키워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부분을 같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LG전자 오늘도 다시 한번 신고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LG전자는 오늘의 주식을 통해서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IT 대형 집단에서도 도야청청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 흐름 속에서도 시장 좋은 흐름 그대로 이어나가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들 이런 부분을 같이 점검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되어서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올려주신 질문, 오늘은 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적어 놓으셔서 이 부분을 제가 바로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두 개의 계좌로 한 계좌는 장기 투자, 한 개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네,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요, 그 종목을 계속해서 사놓고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꾸준히 시장 흐름을 점검을 하고 그 안에서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꾸준히 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트레이딩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한때는 워렌 버핏식의 장기 투자가 무조건 답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에서 잘 맞지 않는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 하는 부분도 나타났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정답은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투자 원칙과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 전까지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가 수업료를 지불한다고 하죠. 돈을 깨먹고 그 가운데서 이제 나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한두 번은 유행으로 큰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계속 지속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와 트레이딩 이런 부분을 병행을 하고 있고, 현재 이런 부분이 효과백처럼 뭐가 딱 맞다 이런 부분 맞지는 않아요. 시장 흐름이 지금은 트레이더스 마켓처럼 지수는 박스권으로 어느 정도 갇혀 있는 가운데 종목별로 워낙 차별화, 양극화 이런 부분이 너무나 심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트레이딩 이런 부분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2020년 같은 대세 상승장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질 때는 사실 트레이딩 자주 하는 것보다 좋은 종목을 길게 끌고 가는 게 수익률 극대화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기도 했다는 거죠. 즉, 시장 상황에 맞게끔 그에 따른 전략 세우고 거기에 맞게끔 운영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 둘 다 가져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결론은. 보통 계좌를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계좌에서 한쪽은 트레이딩, 한쪽은 뭐, 장기 투자 가져가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한 종목 내에서도 계좌 하나에서 이쪽은 트레이딩 일부 하고 전체 일부 한 50% 이상은 장기로 가져가고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대응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 분리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의 변동성이 크죠. 특히나 요즘같이 2023년 들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보다 흐름을 따라가는 매매 이런 부분 많이 합니다. 즉 시장에서는 추세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주도 섹터, 주도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타임 프랙탈을 통해서 꾸준히 점검을 하고 있는 포인트는 시장의 주도 섹터가 무엇인지 주도적인 흐름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시장 힘과 에너지가 어디로 실리는지 우리가 시장 30일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래 대금 주요 종목들을 통해서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케미칼, 금야, 엔솔, 이스와,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그룹주죠. 관련된 종목들이 거래 대금 최상단을 차지하고 있어 버리잖아요. 거래관계 내역에 읽혀 있는 SM이라든지 그리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 복귀, 개별적인 모멘텀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가 기존에는 AI 쪽이었다면 2월 들어서는 2차 전지 쪽으로 많이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보다는 2차 전지 쪽 이런 부분 주로 많이 말씀드렸죠. 다만 이제 공매도 쇼커버가 나오고 나서는 이런 부분이 오버슈팅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반작용으로 일정 부분은 오버슈팅 나온 부분이 평균으로 회귀하는 과정 속에서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부 트레이딩 종목들은 챙길 수 있는 거 챙겨가자 하는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즉 한 바퀴 돌고 나서는 한 바퀴가 될지 뭐 두 바퀴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돌고 나서는 좀 쉬어가는 것들도 필요한 거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루타 진출해서 길게 가져가고 싶다. 하지만 불안하다. 그러면 일정 부분 불안한 마음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익 난 거 손실로 전환되지 않을까? 그럼 너무나 아깝잖아요. 하는 부분 자체 있는 것 자체는 사람 심리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본인만의 원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나만의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무조건 절반 이상은 중장기로 끌고 갈 거야. 50% 혹은 70%는 무조건 중장기로 끌고 갈 거야. 이런 원칙을 세우셨다면 나머지 우리가 30이든 50% 안에서 트레이딩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죠. 트레이딩을 할 때 나의 성향에 따라서 전략을 잡는 거죠. 난 21선 깨지면 팔 거야. 지수저가 14인평 깨지면 팔 거야. 사실 이 기준선은 정하기 나름입니다. 본인만의 기준선을 확고하게 잡고 그 안에서 이 원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한 종목 지지를 보는데 그 지지 기준선 자체를 어디를 잡고 갈 것인가 그 부분은 본인에게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물어보시고 그런 부분을 꼭 원칙을 지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장 상황에 맞게끔 유도리 있게 어느 정도 대응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죠. 다만 중장기적으로 어느 정도 끌고 가는 종목이면 한 절반 수익이 나는 부분, 즉 내가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 흐름 자체가 우상향으로 끌고 가고 있으면 50% 끌고 가되 또 수익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한 30에서 50% 범위 내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하는 종목 지지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끌고 가는 형태. 그러면 이런 부분에 크게 이 종목으로 나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게 아니라면요. 내 원칙을 지켜가는 게 좀 더 중요하고 포트폴리오 관리에 장기적으로 더 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른 고민에서 일정 부분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도할 때 고점에 내가 다 팔고 나가는 거는 난 못해요. 신의 영역이다.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길게 보면 고점에 팔고 싶죠. 하지만 그 고점이라는 것 자체는 결국 시장이 정해주는 거지 내가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고점을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 흐름만 따라가고 흐름이 깨지면 팔 거야. 그 흐름의 기준은 뭐 20일선이 될 수도 있고 저처럼 지수저가 14인평이 될 수도 있고 추세선 기준으로 흐름 따라가 볼 거야 하는 기준에서 이런 부분을 지켜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준 이런 부분을 가져가는 것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관련된 내용까지 쭉 전달 드려봤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차분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또 파월 연준 의장이 어제는 상원에서 발언했지만 또 하원에서 발언하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오늘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도 기운 내서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